드디어 V리그도 개막을 합니다. 배구도 경기 직전 라인업의 변수가 많고 당일 선수들의 결장 및 뉴스에 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저 김상세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은요,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대결입니다. 지난 시즌 1, 2위를 기록한 두 팀의 대결인데요. 두 팀 모두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던 만큼 공격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두 팀입니다. 먼저 우리카드를 보시면은요, 시간차 공격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요,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차 공격에선 세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시즌 주전 세터였던 노재욱 선수의 이적으로 인한 그 세터의 공백을 하승우 선수가 얼마나 공백을 메워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번 시즌입니다. 또한 공격에 비해서요, 리시브 효율이 아쉬웠던 우리카드입니다. 지난 시즌 리시브 효율 3위를 기록한 황경민의 이적으로 이 부분에서도 또다시 어느 정도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우리카드입니다. 그리고 범실을 보시면은요, 지난 시즌 상당히 적게 했지만 선수단 대부분이 바뀐 만큼 지난 시즌과 같은 적은 범실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이번 시즌 주전 세터와 주전 레프트, 주전 센터, 그리고 용병이 교체된 우리카드인 만큼 시즌 초 어느 정도 고전을 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상대인 대한항공을 한번 보시죠. 상대인 대한항공은요, 지난 시즌 시간차 공격을 제외하면요, 다른 공격 부분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공격력이 좋았던 팀이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선수들이 서브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서브로 가장 많은 득점을 낸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선수들이 스파이크 서브를 많이 구사하는 만큼 서브 범실도 좀 있었던 대한항공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대한항공 선수단 역시 이번 시즌 선수단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전 센터들이 모두 바뀐 대한항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입한 센터들 역시도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고,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선수 선수의 토스라면 팀에 적응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센터진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 자원들은 용병까지 그대로인 대한항공인 만큼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한항공입니다. 또한 리시브를 보시면은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지난 시즌 리시브 10위권에 곽승석 선수, 정지석 선수, 오은열 선수가 있었던 만큼 안정된 리시브를 이번 시즌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공수 모두 큰 약점이 없는 대한항공은 이번 시즌 역시 우승 1순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시즌 두 팀 맞대결은요, 우리카드가 2승 3패로 약 10세를 보여주었지만 이번 시즌 두 팀 전력차가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생긴 만큼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우리카드가 많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팀 맞대결 당시에도요, 우리카드가
시간차 공격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서 우위를 보여주지 못했고요. 대한항공이 이번 경기에서도 서브 범실만 줄인다면 큰 이변 없이 개막전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추천드리고요. 감독이 큰 로테이션만 돌리지 않는다면 3대0 또는 3대1 스코어가 예상되어지는 경기 결과입니다. Without you, yeah, I'm lost without you. 10월 17일 여자부 V리그 개막전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시즌 1위를 차지한 팀입니다. 역시 현대건설의 가장 큰 장점은요, 양효진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상당히 좋았던 팀인데요. 따라서 지난 시즌 블로킹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던 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세터이지만 키가 커서 꽤나 많은 블로킹을 해주었던 이다용 선수가 이적함에 따라 블로킹 득점은 지난 시즌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꽤 높은 현대건설입니다. 또 하나는요, 현대건설은요, 속공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같은 속공 득점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새로 영입한 이나인 세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번 시즌입니다. 이나연 세터와의 합이 맞지 않는다면 현대건설 팀 내에 좋은 센터 자원인 정지훈 선수와 양효진 선수 활용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르게 이나연 선수와의 호흡이 현대건설의 전반적인 공격수들과 합을 맞춰가는 게 시즌 초 성적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시즌 새롭게 들어온 용병 루소, 이번 시즌 컵 대회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요, 그래도 확실히 승부욕이 있는 모습과 자신이 해결을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은 선수였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아직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김현견 리베로의 자리가 아쉬운데요. 지난 시즌 리베로로서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여준 김현견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도 김현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후에 부진했던 현대건설의 수비를 생각하면 이번 시즌도 김현견 선수가 빠르게 복귀해서 팀의 보탬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현대건설입니다. 상대인 GS칼텍스는요, 컵 대회에서 흥국생명을 꺾으면서 상당히 이번 시즌 출발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GS칼텍스는 팀 자체가 워낙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지난 시즌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득점에서는요, 서브 득점이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데 강소희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가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는 GS칼텍스죠. 또한 선수들의 높이 자체는 용병 러츠를 제외하면 그렇게 키가 크지 않지만 선수들의 센스가 좋아서 블로킹에서도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GS칼텍스입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바뀐 점이라면요, 작년에는 이고은 세터와 한혜진 세터를 번갈아 가면서 기용을 했지만 이고은 세터가 이적함에 따라서 한혜진 세터가 주전 세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트마다 기복 있는 모습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 GS칼텍스네요. 한혜진 세터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수들의 스쿼드가
지난 시즌과 똑같은 만큼 이번 시즌도 좋은 활약이 기대되는 GS 칼텍스입니다. 또 수비를 보시면은요. 수비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리시브가 상당히 안정적인 만큼 이번 시즌 주전 선수들 부상만 없다면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GS 칼텍스네요. 두 팀 지난 시즌 맞대결은요. 3승 3패로 상당히 팽팽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지난 시즌 현대건설의 전력의 50%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이다영 세터와 김현견 리베로가 이탈한 공백을 다른 대체 선수들이 100% 역할을 해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반면에 GS 칼텍스 계속해서 같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오고 있는 만큼 지난 컵 대회에서 보여준 좋은 경기력을 이번 개막전에서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GS 칼텍스 차상현 감독이 가끔 이해 안 되는 선수 교체나 실험실 가동만 하지 않는다면 GS 칼텍스가 무난하게 3대0 또는 3대1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개막전입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